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꼭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차례상 비용은 시장이 마트보다 저렴하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추석은 온라인 구매와 간소한 차례 음식을 주문하는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손세정제와 마스크가 담긴 새로운 위생 선물 세트도 등장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은 적어도 이번 추석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9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대면 예배를 강행한 송파구 교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해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에 이어 최근 노원구에 사업 승인 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중랑구 목동에 추진 중인 청년주택 건설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중랑구의회에 청년주택 반대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이관수 강남구 의원이 자진 출석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주째)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코로나19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코로나 발생 수치가 100명 중반대를 넘어섰네요. 발생 현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153명 발생해 누적 22,6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해외 입국 사례가 8명, 지역 감염 사례가 145명입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누적 372명입니다. 서울에서는 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4,85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감염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KTX를 타고 이동하다 대구에서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관할 자치구로부터 양성 판정이 나왔으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KTX를 이용했습니다. 철도경찰은 동대구역에서 A씨를 하차시키고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외에도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과 강남구 K보건산업, 송파구 교회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무책임한 행동들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몇몇 보수단체들은 예정된 개천절 집회를 취소했는데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와 관련 있는 8.15 집회 참가자 비대위 측이 어제 오후 종로경찰서를 찾아 개천절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현 정권이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소중한 국민의 자유를 압살하고 있다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알려진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며 독감이나 폐렴만큼 치사율이 높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데도 정권이 코로나19를 이유 삼아 비판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집회 인원은 1,000명으로 위치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최소 7곳으로 인원은 약 10,0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대규모 집회에 대해 모두 집회 금지 통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2.5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돼 왔지만 해당 교회에서는 교인 간 집단 예배를 강행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송파구의 한 교회 목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5일까지 10명이 추가 확진돼 해당 교회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선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11명의 교인들이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영상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2.5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겁니다.
서울시는 해당 교회를 폐쇄하고 교인과 가족을 포함해 이들과 관련된 유치원과 아동센터 등의 인원 88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감염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교회는 8월 19일부터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이후인 8월 30일, 9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11명이 교회에 모여 예배 및 온라인 예배를 위한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각 대응반을 파견하여 심층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한편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송파구 교회에 대해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월 중순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에 대해 매일 등교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같은 제안 이유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학교 적응과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매일 등교가 필요하고 중학교 1학년은 기본 학력 형성과 자율적 공동체 역량 함양 등 학습 습관을 기르는 시기로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에 학교의 방역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추석 연휴의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10월 12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학교 밀집도 기준에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무리를 빚은 이관수 강남구 의원이 자진해서 출석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스스로 자숙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강남구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관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반성의 의미로 자진 출석 정지와 의정 활동비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발적인 징계 차원에서 90일간 의회 출석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숙하는 마음으로 출석 정지 기간 동안 의정 활동비 등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차량 4대를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이 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습니다. 김진홍 위원의 사인으로부터 강남구 의회 이관수 의원 징계 요구를 건의셨으되요. 징계를 결정한 윤리위원회 구성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이관수 의원이 스스로 징계 이사를 밝히면서 이미 2달이나 윤리위 구성을 미뤄왔던 강남구 의회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죠.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에는 노원구의 사업 승인 인가를 접수했는데요.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굽어진 골목길과 나지막한 언덕, 달동네 정취를 유지하는 주거지 보존 개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백사마을 재개발이 정비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9일에는 노원구청에 사업 승인 인가를 접수했습니다. 지자체장이 정비 사업을 확정 짓는 최종 단계입니다. 건축 심의도 받고 그 다음 절차가 사업 시행 인가예요. 이제 구에서 승인을 내주는 건데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서 9월 9일에 접수를 한 거죠.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마을 주민 1000여 세대 가운데 800세대는 이미 이주를 마쳤습니다. 올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백사마을 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한 백사마을 주민대책위는 노원구 지역 임대아파트로 주민 조기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1000여 세대가 넘었었는데요. 저희 조기 이주하면서
다 인근의 임대아파트, 순환형 임대아파트로 나가셔서 현재는 가옥주 100분, 세입자 100분 정도 남아 계셔요. 총 18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900세대와 임대주택 480세대가 들어설 백사마을 재개발. 백사마을 주민대책위는 오는 12월 사업 승인 인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 짓고 2022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중랑구 묵동에 추진 중인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해 중랑구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인데 구의회 차원에서 반대 결의안 채택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해 중랑구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장신자 의원이 청년주택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장 의원이 내세우는 청년주택 반대 이유는 주택이 들어서는 위치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중랑구에서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1.9%로 4%대인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귀한 땅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상업지역은 용도 지정 목적에 맞게 개발돼야 한다며 중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업지역 확보는 구에서 수없이 노력해도 서울시로부터 총량계에 묶여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청년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랑구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묵동 청년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는 1,200여 세대, 이 중 공공임대는 4분의 1도 안 되는 268세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50여 세대는 소형 위주의 민간임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사업자만 이득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차면도 전체 세대수 대비 절반도 안 돼 심각한 주차난 또한 가져올 거라 설명했습니다. 총 1,221세대 중 주택 부분의 주차 가능 대수는 567대로 주차 비율은 46%에 불과합니다. 주차 대수 부족으로 인한 정기적 주차량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구청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나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물론 서울시에도 청년주택 사업 철회를 강력히 공고해달라고 중랑구에 당부했습니다. 한편 장 의원은 구의회 차원에서 묵동 청년주택 건설 반대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동료 의원들에게 뜻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중랑구립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존에 경직된 공간에서 탈피해 개방감을 살리는 데 주력했는데 새로운 주민들의 쉼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1999년 설립된 중랑구립도서관.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는데 개방감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층 로비는 자연 채광을 극대화한 천장 인테리어를 비롯해 곡선형 테이블을 설치해 오픈형 열람 공간으로 재배치했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고 아이들이 독서를 학습이 아니라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즐겁게 책을 즐길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굉장히 리모델링을 깔끔하고 잘해놓은 것 같았어요. 이번 리모델링은 주민설명회와 설계안 소통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기존 1, 2층으로 나눠져 있던 종합자료실과 미디어 자료실 등을 2층에 함께 배치해 주민들의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36개월 미만 영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영아 자료실을 별도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격체를 없애고 확 오픈된 분위기의 도서관으로 좀 바꾸는데 이렇게 좀 디자인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 중랑구립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고 함께 많은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쉼의 장으로서 개방감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중랑구립도서관.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접촉이 생활화되고 있지만 일의 특성상 비대면을 할 수 없는 직종도 있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를 돌보는 일 등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인데요.
성동구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대면 방식의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든든한 손과 발이 되는 장애인 활동가들. 이들에게 비대면 접촉은 먼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도움이 없으면 장애인들의 생활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요양보호사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남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정작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은 돌볼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성동구가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 돌봄을 받지 않으면은 당장 무너질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보는 돌봄 종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엔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생활복지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대면 방식의 근무를 해야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테면 필수 노동자에게 안전물품을 우선 지급하고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입니다. 현재 성동구는 필수 업종에 대한 규정과 필수 노동자 수, 지원 규모 파악 등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해당 용역은 올해 말까지로 본격적인 조례 시행은 내년이 될 전망입니다. 구는 용역 이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시행 규칙을 제정해 운영함과 동시에 필수 노동자를 위한 입법화에도 힘쓸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 간의 갑질 논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곤 하는데요. 서대문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아픈 경비원을 위해 주민들이 모금 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일하던 한 경비원이 최근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병마 소식에 아파트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정을 나누은 사이였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아파트 주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위로금을 전달하자며 뜻을 모으고 있는 사이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마다 모금 의사를 밝혀온 것. 평소 주민들이 소통하던 SNS를 통해 모금에 참여하거나 경비실에 들러 뜻을 전하는 주민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우리가 같이 있다 보니 가족처럼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다 보니 그럼 저도 끼워주세요 이래 하다 보니 아이들도 그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전달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4일 만에 위로금 400만 원이 모이게 된 것. 88세대가 사는 이곳에서 50세대 이상이 모금에 참여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선한 마음을 보태준 주민들에게 경비원 가족들은 진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하죠.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같은 피줄을 나누던 형제처럼 이렇게 너무나 잘 대해주셔서 저희 가족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경비원의 부재로 아파트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주민들은 새로 사람을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병마를 이겨내고 일터로 돌아올 때까지 주민들이 경비원 업무를 대신하기로 한 겁니다. 좀 어렵더라도 우리 그 주민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나와서 번도 쓰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분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곳 주민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입니다. 종로구는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 공공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식 공간 창출과 함께 기부 문화도 활성화하고 구민의 자취도 새겨 넣어 의미 있는 시설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도심 속 작은 휴식 공간. 종로구 통이동에 위치한 마을마당입니다. 이곳에는 조금 이색적인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통이동 마을마당에 설치된 이동식 의자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난 6월 이곳에는 6개의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공사모 멤버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일부 기금을 좀 마련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야외용 의자를 몇 개 갖다 놨는데 그 의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공원에 있으면서 아주 잘 사용됐어요. 무게가 가볍고 활용하기 좋아 공원을 자주 찾는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뭐 이만하면 뭐 100점이에요. 물 비가 와도 쫙 빠져버리고 그냥 이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고.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종로구는 주민의 자발적인 기부로 공공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의자 개수당 설치비를 기부하는 정액형과 자유롭게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자율형, 또 특정 단체나 개인 차원에서 기부하는 물품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당신의 의자라고 이름 붙여진 기부의자에는 기부자의 이름이나 원하는 문구도 새길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념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좋은 일들을 함께하는 차원으로 할 때 의자를 종로에 선물한다는 차원으로 이 컨셉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구는 오는 2022년까지 도심 내 공원이나 산책로, 자투리 공간에 최소 100여 개의 기부형 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어제 열린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조영훈 회장은 중구의회 4선 의원으로 현재 중구의회 의장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중구의회 최초의 전국 의장협의회장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돼 있다며 기초의회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마스크 업체 직원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도 문제인데 충분히 감염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안일한 방역 태도는 지금 이 순간도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전 국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합니다. 연휴 기간 강행하려는 대규모 집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